네, 저는 그러면 이 로버스트 너프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버스트 너프의 경우는 COAPR 2023 하이라이트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트로덕션에서는 그 문제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기 잠시만요. 펜을 사용을 해보면 네, 여기 보시면 카메라 1이랑 카메라 3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카메라 1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람이 이제 디스트랙터로 나타나 있고, 카메라 3에서는 이 강아지가 이제 디스트랙터로 나타나 있는데, 이제 널프 모델의 관점에서 이 디스트랙터가 달라지는 거를, 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게 뷰에 따라서 그 렌더링하는 피사체가 달라지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디스트랙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랙터가 렌더링 되면서 이제 플로터가 그 렌더링 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 로버스트 널프의 메인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메소드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제 로버스트 로스를 적용하여서 렌더링 시 디스트랙터를 무시하는 것이 이제 메인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그 로버스트 로스에 이제 IRLS라는 ML 기법이랑 몇 개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적용해서 이제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단순한데 효과적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여기 밑에서 볼 수 있는 그 MIP 널프라는 모델에서 사실 로스 부분만 바꾼 모델이 로버스트 널프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단순한데도 효과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메소드 먼저 보기 전에 그 관련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 얼반 레디어스 필드라는 거는 그 앞에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거 비슷하게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디스트랙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제거를 하고 이제 렌더링 하는 모델인데요. 이제 이 논문의 한계점 같은 경우는 그 프리트레인드 된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가 안 됐다라는 이제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디투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비디오의 타임 스텝 자체를 모델링을 적용을 해서 이제 스태틱 씬이랑 다이나믹 씬을 분해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단점은 그 비디오 데이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렌더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널프 인더 와일드는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제 스태틱이랑 트랜전트 필드를 따로 나눠서 모델링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점으로 로스 튜닝이 어렵다라는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널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디스트랙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선 앞에서 살펴봤던 이 얼반 레디어스 필드처럼 세그멘테이션으로 디스트랙터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로스 자체에 이제 로버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스트 널프의 경우는 이제 후자의 경우를 채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이 MSA 로스에다가 이 로버스트 커널을 새로 추가한 그런 로스가 이제 로버스트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조절하면서 로버스트 커널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알파가 제로인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에런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버스트 로스의 그 패밀리들을 이제 조절하면서도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왼쪽에서 이제 알파 값이 0인 경우에 이제 실험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플러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여기서 그 젊은 맥클러라는 이제 이 로스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좀 약하게 적용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아웃라이어가 제거되지 않고 플로터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오히려 로스를 너무 강하게 적용했을 때의 경우가 이제 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알파를 마이너스 2로 적용했을 때는 아웃라이어도 제거를 못하고 이제 하이 프리퀀시 정보도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버스트 로스를 네,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IRLS라는 ML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IRLS 자체는 이제 어떤 웨이트 펑션에서 그 저희가 이제 설정한 에러 펑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웨이트 펑션을 네,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다음의 방법으로 이제 설정을 하였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아래에 있는 이 웨이트 펑션이
앞에서 보았던 그 로버스트 커널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 엡실론으로 표현된 게 노이즈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레지듀얼 값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레지듀얼을 그레디언트를 구한 게 저희가 원래 아는 이 널프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레지듀얼에서 이제 그 로버스트 커널 자체를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웨이트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이 되고, 이제 이 IRLS 방법을 적용해서 네, 이 웨이트 펑션을 구했을 때, 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웨이트 펑션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에는, 앞에서 그 로버스트 커널의 패밀리들이 로컬 미니마에 빠졌던 것처럼, 이 웨이트 펑션 자체도 로컬 미니마에 수렴한다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추가를 했는데요. 우선 이 세 가지의 그 웨이트 펑션을 합쳐서 만든 것이 최종적인 웨이트 펑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이터레이션 통해서 구한 레지듀얼을 솔팅을 합니다. 에러가 적은 쪽으로 솔팅을 해서 어떤 메디안 값으로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특정 퍼센타일 이내의 픽셀을 인라이어로 추정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아웃라이어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조금 제대로 적용된 부분인데요. 이 3x3의 크기를 가지는 어떤 박스 커널을 통해서 디퓨즈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에 보이는 부분처럼 디퓨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아웃라이어가 어떤 IID 분포에서 막 완전 특이점을 가진다 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저희가 렌더링하는 환경에서 아웃라이어들도 어떤 스페셜 스무스니스를 가진다라는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박스 커널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이 아웃라이어로 오버류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이너 패치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버스트 널프에서는 샘플링을 할 때 랜덤 샘플링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16x 16의 패치 샘플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16x 16의 패치 안에 그 8x8의 이너 패치를 추가적으로 또 생성을 한 다음에, 이 8x8 이너 패치의 주변 정보들이면 이 부분들이겠죠. 제가 칠한 이 부분들이 될 텐데, 이 이너 패치의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네, 이너 패치가 인라이언지, 아웃라이언지에 대한 여부를 추론하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 이유는 논문에서는 그 학습 초기인, 즉, 이 코알스 모델 쪽에서 그 하이 프리퀀시가 오버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터레이션이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하이 프리퀀시로 오버류 됐던 게, 네,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게 아웃라이어가 아니고, 뭐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 부분이 약간 비효율적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네, 다음과 같은 웨이트 펑션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이 세 개의 네, 웨이트 펑션이 다 합집합처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인라이어랑 아웃라이어를 구분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펑션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게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얻은 결과인데, 한 12%의 이터레이션 돌았을 때 다음과 같이 조금씩 이제 디스트랙터를 구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로버스트 널프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MIP 널프의 구조 자체는 똑같고 로스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이 주요적으로 비교가 되었는데요. MIP 널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로터를 생성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랫부분에서도요. 근데 이제 로버스트 널프는 이제 디스트랙터에 대해서는 더 좋은 퀄리티의 렌더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네, 이 내추럴 씬, 데이터셋을 내추럴 씬과 어떤 합성한 심서식으로 씬으로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했는데요. 우선 내추럴 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일단 다음과 같은 이제 퀄리테이티브 표를 보입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널프가 이제 소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시면은 클린 버전인, 즉 디스트랙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MIP 널프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로버스널프가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고 가정된 상태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디스트랙터가 없는 경우에는 더 안 좋은 렌더링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서식신의 경우에는 로버스널프가 다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그 로버스트로스를 추가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인 그 박스 커널로 이제 디퓨징하는 그 스무팅 부분을 추가했을 때 이제 성능이 좀 급격하게 좋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패칭 적용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